우리가 이제 지난 것까지 했던 거가 이제 뭐 딱 하나죠.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라는 거를 우리 정의했었고요. 결국은 이제 결론은 엔트로피는 총량은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시스템과 레저보어를 합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를 한다. 내가 보는 시스템만으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주변 환경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게 모든 거에 그냥 모든 거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어떤 그 추가적인 설명이 없을 정도로 그거가 이제 전부인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은 항상 내가 레저보어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나는 시스템만 지금 내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고 하면은 레저보어가 도대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지가 내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편하게, 특히 레저보어 같은 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나 뭐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레저보어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나 어떤 변화량만을 가지고서 이 어떤 순방향과 역방향을 갖다가 내가 이제 뭐 리버서블과 이리버서블을 갖다가 내가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 어떻게 엔트로피 증가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냐라는 거가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auxiliary, 여기서는 이제 보조 연력학 함수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더 통칭 우리는 그걸 다 프리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프리 에너지. 그래서 지금 프리 에너지 얘기가 대한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헬르몰츠 프리 에너지. 사람 이름이에요. A라고 하는.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많은 책에서는 또 이제 A 대신 F라는 그 노테이션도 많이 쓰는데 헬르머스 프리 에너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 빼기 TS. S는 엔트로피. 그죠? U 마이너스 TS. 이거가 헬르머스 프리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예요. G. 그래서 이거는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에다가 A에다가 이제 PV가 들어갔고요. U하고 PV를 합친 거를 우리는 엔탈피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엔탈피 마이너스 TS예요. 헬르머스 프리 에너지는 인터널 에너지 마이너스 TS,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엔탈피 마이너스 TS.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서 시스템의 어떤 그런 방향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갖다가 보게 되면은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A부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P를 하면 L을 이제 P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헬르머스 프리 에너지 이거는 이제 A가 U-TS가 되겠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두 가지 상태.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냐면은 어떤 이제 온도와 압력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1번에서 2번 상태로 바뀌어가면서 이 헬르모스 프리 에너지 A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러면 델타 A는 델타 U 마이너스 TS. 그죠? 델타 U 마이너스 델타 TS가 되겠죠? 원래 A가 U 마이너스 TS니까 델타 A는 델타 U 마이너스 TS 델타 S예요. 그죠? T는 지금 일정하니까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연력학 제1법칙에서 델타 U 두 상태 간의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는 Q 마이너스 W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 열에다가 외부에다가 한 2를 뺀 거죠. Q 마이너스 W가 됐었고요. 그게 T 마이너스 델타 S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T 델타 S는 우리가 두 상태 간의 엔트로피 체인지는 우리가 앞에서 T의 리버서블한 프로세스, 두 개를 있는 리버서블한 프로세스에서 나가는 열, 들어오는 열, 그죠? 들어오는 열에다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를 쓰게 되면은 T 델타 S는 Q 리버서블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Q 마이너스 W 마이너스 Q 리버서블. 자, 근데 내가 A에서 내가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물론 가역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비가역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이해를 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실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이제 앞장 여러분 챕터 이게 3이었던가? 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니 이걸 갖다 위해서 미리 이제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갖다가 떡밥을 던진다고 얘기하나? 떡밥을 던진 건데 이게 뭐냐면 진짜 비가역적인 상황, 그러니까 비가역적인 상황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압력이 내부 압력과 시스템 압력과 외부 압력이 다를 때 이제 그게 발생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제 1법칙에서 내가 W하고 Q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면은 이때 1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터널한 압력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을 출입은 이게 원래는 리버서블한 프로세스 통해서는 Q 리버서블만큼 들어오지만은 비가역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Q 프라임만큼의 열이 우리가 서멀 디그레데이션이 이제 마찰 열에 의해서 발생을 하면서 Q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실제 시스템이 받는 열은 전체 원래 리버서블한 거 빼기 내가 밖으로 열적으로 내가 지금 디그레이드 해가지고 나간 거를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Q는 Q 리버스 만 요 Q와 요 W의 차이가 바로 이제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리버서블한 상황까지 포함을 한 일반적인 데서는 내가 요거는 계속 한번 공유가 되고 있죠. 오케이. 거기에서는 거기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Q 빼기 Q 리버서블이 Q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Q 마이너스 Q 프라임이 이게 이제 요거 그 차이가 이제 Q 프라임 되는 거고요. 그죠? 되는 거고 맞죠? 그 빼기 이제 1 밖으로 한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역적인 상황까지 포함을 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가역적이 되면은 더멀 디그레이션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0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Q 프라임이 뭐냐면 그 괜히 화면을 찍었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했었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앞장이 있지? 이 앞장에서 보면은 그 앞장에서 이제 그런 걸 했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델타 T S 토탈. 그죠? 여기. 그죠? 어, 여기 보면 델타 그러니까 베스하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친 전체 엔트로피는 T분의 Q 프라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멀 디그레이데이션이 된 거를 T로 나눈 거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엔트로피가 되는 거고요. 이게 비가역 과정이 되면은 양수가 되는 거고 가역 과정에서는 0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더멀 디그레이션 Q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가 바로 전체 엔트로피 증가에 내가 이제 전체 엔트로피 표분은 이제 이리버서블한 엔트로피 증가, 요거랑 이제 관계된다라는 거를 앞에서 우리가 봤었고, 자, 그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합니다. 네. 적용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Q 프라임이 마이너스 T, Q 프라임이 T 델타 S 토탈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W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죠? 델타 A.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추적한 게 뭐냐면은 헬르모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W를 왼쪽으로 옮기고요. 나머지를 다 오른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마이너스 A 델타 A에 마이너스 T 델타 S 토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역적이건 비가역적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델타 S 토탈은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죠.
리버서블이면은 0이 되는 거고, 이리버서블이면 영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뒤에 빼지는 거는 항상 양의 값으로 뺀다는 얘기니까, 요거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델타 A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요거가 이제 뒤에 빼지는 게 항상 양의 값을 빼기 때문에 이거가 0이 되는 게 최대가 되는 거죠. 그게 마이너스 델타 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를 갖다가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내가 줄 수도 있는 거고, 밖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건데, 자, 델타 A가 음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델타 A가 음수다. 다시 말하면 A1보다도 A2가 프리하자보다 낮다라는 얘기예요. 낮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델타 A는 이제 플러스 값이죠. A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의 값은 양이니까 그 차이인 거 차이. 자, 그 차이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W가 최소한도 그거보다는 W가 최대로 고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자, W는 2래요, 2일. 밖으로 내가,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델타 A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그죠? 이게 음수라는 얘기, 양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수라는 얘기니까. 내가 이제 W가 최대값이 이 값이라는 얘기죠. 어떤 양의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W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양의 값은 한 1이잖아요. 밖으로 한 1이에요. 그게 최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A1에서 A2로 프리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에너지는 낮아져요. 자,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밖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뽑아 먹을 수 있는 일은 최대의 일이 둘 사이의 헬르몬스 프리 에너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리버서블일 때 그만큼 뽑을 수 있는 거고 이리버설이면은 더 적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자, 그래서 A가 떨어지면 낮아지게 되면은 내가 뭔가 그 차이를 가지고 내가 밖으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대로 뽑을 수 있는 일은 헬머스 프레너지 차이라는 거. 그죠? 리버서블일 때. 이리버서블이면 더 줄어들어요. 그거보다. 오케이? 자, 반면에 델타 A가 양수다. 델타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거꾸로 그건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올릴 수가 있어요. 프리 에너지를.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양수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W가 음수라는 얘기는 얘가 밖에서 내가 일을 갖다가 받는다는 얘기죠. W가 양수면 일을 하는 거고, 음수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것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W. 요거, 그 뭐지? 그거의 마이너스 값을. 오케이?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A에서 올라갈 때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최소 요거의 차이, 이 프레너지 차이만큼은 일을 해줘야지 올릴 수가 있고 이리버서블한 과정에서는 내가 더 일을 해야 돼요. 더 일을 해야지 그 정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나머지 어디로 가냐? 나머지는 다 열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버서블 하게 되면.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복잡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답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A라는 거가 A는 프레너지예요. 프레너지인데 이게 내려가면은 내가 밖으로 일을 하는 거고 올라가면 일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떨어지는 것만큼 내가 거기에 그 차이가 최대로 뽑을 수 있는 일이 내려가면은 뽑아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내 최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이 간단한 식이 다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것 또한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최적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W가 0이 되죠. 일이 없으니까 볼륨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W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W 0이니까 W 0이라는 얘기는 델타에서 이 W가 잠깐만 W 0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델타 A가 마이너스 T 델타 S 토탈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아요. 왜냐하면 델타 S 토탈이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같거나 증가를 해야 되니까. 오케이? 숫자가 안 맞아요? 어, 예, 그래요. 좀 카운트 부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일정한 내가 어떤 볼륨에 가둬져 있는 거죠. 자, 볼륨에 가둬져 있을 경우에 그 시스템은 이게 자발적으로 내가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방향은 뭐냐면 항상 A를 줄이는 방향으로 헬무스 프레너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얘가 계속해서 내가 이리버서블 과정을 통해서는 가는 거고 얘가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더 이상은 얘가 이제 안 변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얘가 미니멈에 왔기 때문에 그죠? A가 가장 그 낮은 값에 왔기 때문에 얘가 이제 거기서 미니멈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낮은 값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더 이상 변화가 없고 평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일정한 온도와 볼륨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평형 상태는 언제 나오느냐? 미니멈 A, 그러니까 헬르모스 프리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거가 거기에서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그 조건에서. 오케이? 언더 기본 잠깐만 T and P. 뭐 볼륨이 뭐 일정하니까 이제 뭐 퓨전 그거랑 이제 프레셔랑 같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이제 보여줄게요. 이제 베이퍼 프레셔, 증기압이라는 거에 대한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뭐 커피가 있게 이제 물이라고 칩시다. 그럼 물이 있어요, 여러분. 자, 물을 내 컵에 담아놓고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시니까 없어지잖아. 그렇죠? 예. 오케이. 이게 아니, 안 놔둬봤어요? 여러분 컵에 한번 이렇게 물 놔두고서 어, 계속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잖아. 증발하잖아. 이게 마시지 않더라도.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물은 내가 지금 그냥 상온이잖아. 물은 상온에서 액체가 돼야 되는데 왜 날아가죠? 이상하지 않아? 백도가 뭐가 몰래 끓였나? 이거를? 응?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상온에서 H2O는 물이 가장 안정하다라고 배웠는데 왜 상온에 물을 놔두는데 물이 날아가냐고. 왜 다 기체가 되냐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자,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정하냐, 기체가 안정하냐, 고체가 안정하냐라는 거는 단일상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상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안정하냐라고 따지면은 액체가 제일 안정해요. 이게 하나로만 골라라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하나로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물론, 그래, 그다음번 내가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덮으면은 이제 날아가지가 않죠. 덮으면은 얘가 증발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나도 보면은.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내가 덮어놓게 되면은요. 자, 덮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액체가 있고요. 뭐, 솔드, 리퀴드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닫아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있는 솔리드가 일부가 이렇게 이제 계속 모든 원자라는 건 가만히 있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부가 기체 상태로 가요. 이게. 그때 기체에 있던 애들이 또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또 액체가 되기도 해요. 이런 다이내미컬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의 페이즈만 있지 않고 실은 이제 솔리드하고 베이퍼하고가 두 개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근데 공기는 여러분 공기를 제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있다. 물이라고 치면 물과 그다음에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물과 수증기. 기체는 따로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는 어떤 내가 이제 이 어떤 평형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일정 양은 수증기 상태, 일정량은 이제 액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떤 평형상이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일정한 볼륨하고 온도예요. 그죠? 그럼 일정한 볼륨과 온도에서 가장 평형 상태는 뭐냐면은 이 내부에 헬르몬스 프리 에너지가 가장 미니멈이 되는 상태가
상향 상태예요. 우리 방금 배웠잖아. 그죠? 자, 그 원리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전체 엔트로피가 맥시멈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내가 시스템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봐보면은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에 내가 이제 헬르머스 프레너지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두 가지 페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베이퍼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솔리드 내지는 리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지금 베이퍼가 NV 몰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리드는 내가 이제 NS 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내가 내부에는 지금 볼륨 V로 가둬져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거는 어떤 일정한 상수값 MV 플러스 NS는 이제 N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판단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도대체 이제 MV는 얼마고 NS가 얼마일 때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전체 그 헬머스 프리 에너지는 요거의 솔리드의 헬머스 프리 에너지와 그 다음번에 이 베이퍼의 이제 헬머스 프리 에너지 A 두 개를 합한 거가 될 거고요. 두 개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솔리드인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US 하고 SS를 솔리드의 인터널 에너지 그 다음번에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는데 단지 여기서 몰라. 그러니까 한 1몰당 그죠? 뭐 1몰당의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베이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UV, SV가 그런 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는 MV몰이고 NS몰이니까 NS의 US-TS, TSS 플러스 NV의 UV-TSV가 되겠죠. 그죠? 이게 지금 그냥 이거는 우리가 A는 U-TS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내가 이제 각각 페이스만 분리를 하고 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NS를 요 식을 써가지고 이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은 상수값으로 두 개 이제 합한 거가 상수값 나오고 그다음 플러스 MV에 그다음 번 UV-US 이렇게 뽑아져 나오겠죠. T의 US-SS. 그러니까 그 몰당 내부 에너지 차이 빼기 엔트로피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의식에서 내가 이제 위에서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한 거죠. NS가 N-NV가 되는 거니까 그걸 써가지고 내가 제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앞부분은 상수예요. 그죠? 이건 몰당 그냥 값인 거고, n은 전체 몰의 개수니까 상수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뀌는 거는 내가 이제 MV가 과연 얼마가, MV가 크다라는 거는 기체로 많이 같다는 얘기고, MV가 적다는 얘기는 고체로 많이 같다는 얘기니까, MV가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MV에 의존을 하는 값이 지금 보면 요 값하고 있고요. 내부 에너지의 차이와 엔트로피의 차이가 있네요. 자, 그걸 한번 좀 봐볼게요. 자, 그거를. 자, 그럼 첫 번째 항, 이게, 그러니까, MV하고 요거하고를 합친 요걸 갖다가 그, 그려본 거가 요겁니다. 이게. 자,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MV는 이제 최소 0에서, 그 0이라는 건 베이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기체가 하나도 없는 거고, N은 전부 다 기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MV는 0에서 N까지 가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의 차이. 자, 요거가 이제, 그러면 요거 이제 Y축이 요거의 차이니까, 결국 요 기울기는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 UV-US예요. 베이퍼의 내부 에너지 빼기 솔리드의 내부 에너지예요. 이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 기울기를 보면 플러스죠? 그죠? 왜 플러스일까요?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UV가 US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베이퍼의 내부 에너지가 솔리드 내부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 더 크죠? 음, 음.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고, 증발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응? 속도? 더 단순하게. 응? 단순하게. 한번 단순하게. 왜 우리가 H2O가 기체로 있는 거 하고, 왜 솔리드로 있는 거, 솔리드가 더 내부 에너지가 더 낮은가요?
왜? 뭐 때문에? 어? 아니, 뭐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 하여튼, 스프링,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음,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은 온도에만 의존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페이스 간에 어차피 이퀴파디션 스티어링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냥 뭐 그렇게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기체하고 고체하고가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어? 분자간 거리 그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분자간 거리 뭐라고 그러지? 결합, 케미컬 반딩.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뭐예요? 더 딱 달라붙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그게 위치 에너지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내가 수소 결합 거리 정도로 딱 있는 게 더 안정하다는 얘기잖아.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컨덴스드 페이즈는 에너지가, 특히 위치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그 엔투가스 같은 거 봤을 때도 이렇게 있죠. 위치 에너지 같은 커브 보면은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결합들, 그게 뭐 이온 결합일 수도 있겠고 수소 결합일 수도 있겠고 뭐가 됐거나 간에 하여튼 다 결합 형성을 하니까 우리가 컨덴스드 페이스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건 강력한 거예요, 아주.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는 강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UV는 US보다도 상당히 큽니다, 값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끊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열을 가해야지 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당연히 UV가 내부 에너지는 항상 베이퍼보다도 솔리드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UV-US는 파시티브한 값이고요. 그게 이제 별로 그렇게 온도 디펜던스는 없어요. 이게 그 거의 다 그냥 그 화학적 결합, 수소 결합의 개수가 몇 개냐. 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온도 오존성이 약하니까 상수로 취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NV에 따라서. 자, 그러고요. 자, 그다음 엔트로피를 보면은요. 자,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솔리드하고 베이퍼하고의 엔트로피를 보면은 자, 우리가 엔트로피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하고 더멀 엔트로피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더멀 엔트로피는 아까 말한 비슷한 이유에서 조금 내가 여기에서는 큰 차이를 두지 않아요. 내가 베이퍼냐 솔드냐라는 거에서의 가장 큰 엔트로피 차이는 뭐다?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 돌아다닐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다르잖아, 두 개가. 고체는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고, 기체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 그죠? 훨씬 더 넓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엔트로피가 있고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거의 SV-S 하게 되면 거의 다 베이퍼의 엔트로피가 되고, 그거는 특히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가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기체는 컨피그레이션 엔트로피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싶은 자유로운 영혼인 거지. 그죠? 그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거가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벤션 엔트로피는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볼륨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몰당 볼륨에 실은 비례해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공식 떠올려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분자에 들어가 있는 VV는 실은 내가 여기에서 이제, 몇 몰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실은 내가 고체 같으면은 내가 이 중에서 일부가 이제 베이퍼라이즈가 될 텐데, 그래 봐야 고체 입장에서는 거의 볼륨 변화가 없죠. 워낙에 빽빽하게 있던 애들 몇 개 날라가 봐야 그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은 이제 요거는 거의 볼륨 부위는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얼마가 날라가든 상관없죠. 어차피 이 공간 안에서 다 그냥 구겨 넣어야 돼요. 웨이퍼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상수다. 라고 하면 변수는 NV밖에 없네요. 분모에 있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이 차이를 갖다가 NV에 대해서 그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엔트로피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X축은 MV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요 첫 번째 항하고 그다음 두 번째 항에서 온도를 뺀 거. 온도를 뺀 이제 나머지를 봤었어요, 여기에서. 자, 그럼 두 개를 합쳐놓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전체가 미니멈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자, U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 보존 샘플 없으니까, 여기서, 하여튼 U는 이렇게 쭉 일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엔트로피 이렇게 변하는데, 내가 온도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내 T가 이제 붙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T가 붙으면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T잖아요. 마이너스 T니까 이제 이 그래프가 뒤집어져야겠네요. 그죠? 밑으로 뒤집어져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요. 자, 내가 어떤 온도가 그럼 T1이라는 온도에서 이게 지금, 쏘리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밑에 커브. 이게 엔트로피에다가 마이너스 T1을 곱한 거가 요 아래쪽 쭉 떨어지는 커브고요. U하고 여기 있는 U하고 여기 있는 이거하고 T1S를 더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커브가 나오게 돼요. 이게. 이게. 자, 우선은 뭐냐면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그 우리 뭐 수학적인 이유는 뭐 그려보면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발산하잖아요. 그죠?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무조건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NV가 커지게 되면 얘는 리니어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이 로그 값은 약간 좀 이게 완만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상의 NV가 되면은 얘가 다시 올라와야 돼, 이렇게. 그죠? 처음엔 떨어지다가 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때문에 이 제로 다이버전스 때문에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거기 어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어딘가에 미니멈이 있겠죠. 그때 이 X축 값이 뭐냐면은 T1에서 내가 그 평형 상태에서 베이퍼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 미니멈 값이.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NV, 이퀄리브리엄, at equilibrium at T1. 오케이? 자, 그래요. 뭐 있겠죠. 어떤 값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흥미있게 봐야 되는 건 온도가 올라갔어요. 이제 T1, T2로 올렸어요. 자, 올리게 되면 얘가 더 밑으로 이제 엔트로피 텀은 더 밑으로 이제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U는 이제 비슷하니까 내가 A-T2-S는 밑으로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냐? 그때 이퀄리브리엄 볼륨, 이퀄리브리엄 몰 수는 T1보다도 T2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NV는 점점 더 많아진다. 평형 상태에서. 더 많이 베이퍼라이즈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둬놓게 되면 그러니까 일부가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온도, 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온도에서 솔리드에서 일부가 베이퍼가 되고요. 또한 베이퍼에서 일부가 또 솔리드로 됩니다.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평형 상태가 어떤 특정 NV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음. 우리가 여기에서 얘가 자꾸 날아가는 이유는 드라이업 되는 이유는 얘가 날아가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 공기 중에서의 이 저기 뭐죠? 요거가 평형에 필요한 어떤 그런 MV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날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둬놓게 되면 어느 일정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제 다시 컨덴스 되는 다시 응축이 되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딱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은, 자,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평형 상태는 A가 미니멈이 되는 데서 결정이 되는데, 볼륨이 일정할 때. 자, 거기에는 두 가지 드라이빙 포스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 NV-NS를 여기 있는 이제 그 내부 에너지 부분을 낮춰야 되는 게 있고, 엔트로피 부분을 낮추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헬머스 프리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빼기 TS잖아. 그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마이너스 TS가 낮아질수록 얘는 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겠죠. 그죠? 자, 내부 에너지가 낮아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더 낮은 결합 에너지를 가지는, 그러니까 더 안정한 결합을 가지는 컨덴스드 페이스를 이제 선호를 하는 거고요. 이게, 얘는 낮기 때문에. 반면에 베이퍼 페이스는 엔트로피가 높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엔트로피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뒤에 있는 항 T 델타 TS를 낮출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A가 U-TS인데 A가 이퀄리브리엄은 전체 A를 시스템의 A를 낮추는 방향인데 그 낮추는 거는 U가 낮아지는 것 이건 컨덴스드 페이즈를 선호하는 거고요. 요게 낮아지려고 하면은 엔트로피가 큰 방향으로 갈수록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죠? 큰 방향으로 갈수록 얘가 이제 낮아지는 건데 그거는 내가 베이퍼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결합이 끊어져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엔트로피가 높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제 그 경쟁을 갖다가 바꿔주는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은 T가 크면은 엔트로피를 큰 쪽으로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바이포라이즈 시키는 거고요. 온도가 낮으면은 엔트로피 기여가 작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주로 드라이브를 하죠. 컨덴스드 페이즈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방향성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될 그런 이제 프리 에너지는 항상 그 두 가지 터그 오브 워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경쟁 관계. 내부 에너지를 낮추는 거냐, 엔트로피를 높이는 것이냐. 이게 그 두 가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NV라고 하는 일정한 몰수가 이제 얻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내가 이제 일정한 최적이 있고 거기에 이제 MV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이상기체 상태방식을 적용을 하면은 그 상태에 어떤 압력이 나오죠. 그죠? 자, 그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증기압, saturated vapor pressure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saturation 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예를 들어서 베이퍼가 처음에 없었다라고 치면은 이제 솔에서 계속해서 베이퍼가 쭉 베이퍼라이즈가 되는데 일정하게 가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베이퍼가 안 되는 이게 그런 상태가 돼서 내가 saturated vapor pressure라고 얘기를 해요. 이 증기압.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야 될 중요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내가 물질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액체가 됐건 고체가 됐건 그것에 어떤 온도가 주게 되면은 그거의 증기압이 얼마다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실험적으로. 이게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그 컨덴스드 페이스와 평형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기체, 같은 페이스의 기체의 하고의 그 이제 기체의 압력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압력이 정도가 돼야지 얘는 들락날락거리는 게 평형이 돼서 얘는 더 이상 물질이 이렇게 이제 이퀄리브리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베이퍼 프레셔는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직장에서 많이 하겠지만은 그 증기압은 로그 P는 이제 증기압 P라고 하면은 로그 P는 T분의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근데 A하고 B는 이제 물질만 달라지는 상수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물인데, 자, 물이 이제 내가 어떤 온도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선이 이제 뭐냐면은 베이퍼 프레셔예요. 액체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기체의 압력이 되는 건데, 이게 노란색 선이 되고요. 이 위쪽에 만약 증기압이 이것보다 더 높게 되면은, 그러면은 걔는 물로 이제 더 응축이 되는 것이죠. 응축이 되고요. 기체에서 액체로 이제 쭉 이렇게 생기게 되고 반대로 더 낮게 되면은 이제 이 액체에서 기체로 이제 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상황이 딱 되면 평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딱 보면은 이제 100도다. 그럼 100도에 이게 이제 100킬로파스칼 이 정도가 이제 일기압에 가까운 거예요. 일기압이 우리가 말하는 100도의 일기압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그 기압이 바로 이제 요 기압이 되는 겁니다. saturated vapor pressure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공기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humidity라고 말하죠. humidity라고 하는 거, 습도라고 말하는 거는 그 온도에서 saturated vapor pressure와 현재 실제 물의 분압, 현재 지금 여기 떠다니는 기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비를 100%로 이제 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 보통 습도가 요즘은 좀 건조해가지고 우리가 한 20%, 30%? 밖에 나가면은 한 30% 정도 실내에 있으면 잘못하면 20%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가면 여름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막 그냥 막 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거의 막 80% 가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습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우리가 이제 여차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막
비도 올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압력이 되는 것이죠. 그게 휴미디티예요. 우리가 습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 습도가 낮으면 어떻게 습도가 낮으면 내 몸에 있는 습도 수분들이 잘 날아가는 거죠. 잘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위를 많이 더 느끼는 거죠. 우리가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이게 드라이 잠깐만 그건 좀 다른 얘기인가? 어쨌든 간에 이게 그리고 건조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름철도 보면 우리가 이제 실은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게 이 피부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죠. 열을 뺏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 우리가 습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내가 이제 그 100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끓는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그거는 이제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 물이 있고요. 일기압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공기로 이렇게 눌러주는 그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물이라는 거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물처럼 보이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계속 조그마한 어떤 그런 가스들이 그 안에 생성이 됐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예, 그런 모든 시스템은 다 다이내믹하게 플럭추에이션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버블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버블이 생겼어요. 버블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 버블이 생겼을 때 그 온도에서 베이퍼 프레셔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온도에서 내 순간적으로 내부에 이제 기체가 생겨가지고 이 버블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온도가 지금 20도다, 뭐 50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기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바깥에서 지금 찍어 누르는 거는 일기압이고 여기서 내가 버티는 거는 일기압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버블 다시 쪼그라들어요. 사라지게 돼요. 이게. 자,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들어졌다가 죽었다가, 만들었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100도가 되면은 드디어 내부에 있는 증기압이 일기압이 되면서 바깥에서 일기압을 찍어 눌러도 내가 이걸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얘가 이제 살아남고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내가 물이 뽀글뽀글뽀글 끓죠. 오케이? 물이 기포가 생기잖아. 그죠? 내부에서. 그런 것들 다 내부에서 어떤 이런, 그런 기포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기압과 외부 압력과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물은 그렇지만 우리 CO2, 뭐 드라이 아이스 같으면은 이 증기압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잠깐만, 낮아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일기압 같으면 중기압이 높다고 얘기하죠. 쉽게 이게 날아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일기압이 된다. 바깥에 그럼 이게 이제 내가 이제 CO2가 승화가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일기압에서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가 일기압이 되는 온도가 몇 도가 되느냐. 그게 승화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CO2에 대해서 베이퍼 프레셔가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일기압이다. 그럼 내가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이 0이 되는 T를 구해보면은 이게 194 켈빈. 이게 CO2 드라이 아이스의 그 승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갖다만 놔도 바로바로 계속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모든 고체나 기체들은 다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베이퍼 프레셔 커브를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뭐 어떤 응용해서 뭐 활용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공정에서 내가 이제 가스를 날려가지고 이쪽에다 증착을 시키는데 그럼 이 얼마 정도 얘가 잘 날아가냐 안 날아가느냐라는 것들은 다 이 베이퍼 프레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헬무스 프리 에너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깁스프리 에너지. 자, 깁스프리 에너지도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가요. 가서 내가 이제 비슷하게 넘어가는데, 자, 깁스프리 에너지는 한 가지 더 우리 상황을 갖다가 이제, 근데 비슷한데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깁스프리 에너지는 U 플러스 PV 마이너스 TS죠, 그죠? U 마이너스 TS가 이제 헬무스 프리 에너지였었고, 이건 U 플러스 PV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똑같이 내가 델타 G를 계산해 보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P 델타 V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상황을 지금 고려를 해보는 거냐면은 내가 일이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는 미케니컬한 워크 그러니까 이 볼륨 체인지에 의해서만 내가 일을 하는 거 기계적인 일만 고려했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케미컬 내지는 일렉트리컬 워크이 있다. 그런 일을 갖다 내가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W가 거기에 추가가 되겠죠. W 프라임이 추가가 되겠죠. 이게. 자, 그러면은 W 프라임은 그러니까 other than mechanical work이에요. 자, 그럼 이걸 넣어가지고 쭉 전개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앞에서 했던 내가 이제 W가 P 델타 V하고 이제 빼지면서 W 프라임으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W 대신 W 프라임만 남게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논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W 프라임은 어차피 미케니컬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work은 work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W 프라임을 해석을 쭉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델타 G가 네거티브인 상황, 그러니까 깁스 프리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일본 내려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둘 사이의 차이가 내가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최대의 non mechanical work. 앞에서 W는 mechanical work이었었고 여기에서는 non mechanical work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반면에 이게 델타 G가 플러스 내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내가 뭔가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델타 G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비기계적인 최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케니컬 워크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워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논 미케니컬 웍이 없다. 그냥 P 델타 V 요것만이 내가 유일한 바깥에 한 일이다라고 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륨 반응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W 프라임이 0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W 프라임 0이라는 얘기는 델타 G가 마이너스 T 델타 S 토탈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항상 음수가 돼야 되겠죠. 델타 S 토탈이 항상 양수니까. 델타 G가 음수다. 무슨 얘기냐면은 T하고 P에서 앞에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G가 어떤 내가 이제 T하고 P 앞에서는 T하고 V였죠. 그죠? 내가 V를 고정했기 때문에 미케니컬 워크이 없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P를 고정을 했기 때문에 미케니컬 워크를 있는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거나 T하고 P 조건 하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다 G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스프 에너지가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모든 반응은 일어납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오케이? 되는 거고요. 내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의 기스프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 재료 연력학에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모든 거는 끝나.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온도와 압력에서 가장 깁스 에너지가 낮은 상태. 끝.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그 뒤에서 하는 것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떻게 뭐 이 상을 갖다 어떻게 내가 표현하냐라는 거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모두 다 뭐냐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찾는 거예요. 이게 헬머스 프리 에너지는 볼륨이 일정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한테 재료공학적으로 보면은 보통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이런 예에서는 우리가 쓸모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가 뭐냐면 어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 그 상황에서 물질의 변화라는 거는 깁스분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인 거고 평형 상태는 가장 낮은 깁스분 에너지 상태라는 거예요. 끝. 이게. 예. 자,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기스픈 에너지가 낮다라는 게 가장 엔트로피가 맥시멈인 상태, 전체 엔트로피가 라는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있는 학생 이제 그 전체 엔트로피를 내가 시스템과 리저보어의 엔트로피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훨씬 더, 이게 리저버가 훨씬 더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그 가정 하에서 내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고요. 쭉 전개를 해보면은, 그냥 깁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전체 엔트로피를 가장 높이는 상태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냥 쉽게. 이게, 그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자, 요걸 갖다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그젠플이 이제 우리 유한일 교수님의 그 연력학 교재에 보면 예제로 있어가지고 내가 딱 가져왔는데요. 물분해. 여러분 이제 요즘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봤을
건데, 이제 수소, 우리가 수소 경제 뭐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배터리를 가지만은 결국은 모든 문제는 뭐 수소를 갖다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카본 제로 에미션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로 이제 가는 건데, 수소 경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지금은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 뭐, 어떤, 뭐랄까, 가스 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리포밍을 통해서 만들어내지만은 가장 이상적으로는 물에서 그냥 H2O에서 내가 이제 H2하고 O2를 분해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전혀 우리가 카본이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자,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로 하는 그 이제 전기 물분해를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그젠플을 봅니다. 자, 물을 갖다가 이제 현재 지금 우리가 1ATM, 일기압의 그냥 상온 조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을 이제 H2O를 1모를 내가 이제 H2 가스와 그 다음번에 O2 가스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과정. 자, 요거에 이제 그 깁스 에너지 체인지를 갖다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이제 G가 H-Ts니까 U 플러스 PV는 델타 H잖아요. 그러니까 엔탈피 체인지 빼기 T 델타 S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 물질들 간에 이제 엔탈피는 다 테이블에 측정이 되어 있어요. 실험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좌변과 우변에서 그 엔탈피 체인지는 286kJ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컨덴스, 이렇게 액체, 물이고요. 이거는 가스 두 개로 나가잖아요. 여기서 일로 가면서는 실은 이제 두 가지 텀이 있는데 하나는 내부 에너지가 결합을 끊기 때문에 생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게 실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게 된 볼륨 익스펜션이 크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P 델타 V도 또한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뭐 주로는 이제 아마 그 결합 에너지가 되긴 하겠지만은 그 두 개를 같이 넣었을 때 엔탈피 체인지가 286kJ이다라는 거고요. 엔트로피 체인지는 이제 163 줄 per 켈빈이에요. 이게 이제 이둘 사이 차이가 엔트로피는 이제 내가 증가를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컨덴스 페이즈에서 가스 페이즈로 가게 되면 무조건 엔트로피는 증가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23줄 per 켈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내가 놓고서 요 2998 켈빈에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게 플러스 값이 나와요. 237 킬로줄. 델타 G가 플러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안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로는 일어나요. H2와 내가 O2를 놓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물로 되는 거.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 봤었겠지만은 그거는 일어나지만 역으로 내가 H2O가 물로 이 가스 페이지로 간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도를 올리면 T를 엄청 올리게 되면 그때 이제 끓어가지고 나가긴 하겠죠, 이게. 끓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런 그게 이제 스펀지 되긴 하기 때문에 그전에 물론 이제 가스 페이지가 되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우리 상온에서는 얘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델타 G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걸 프로세스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넌 미케니컬 워크를 해야지 내가 거기에서 거기로 내가 분해가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세팅을 만들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전구를 두 개를 갖다 놓고 둘 사이에다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맨날 양극응부에 헷갈려서 하여튼 이전기분이 나오고 하여튼 어떤 한쪽 극에서는 H2O화가 이렇게 이제 이 반응해서 전자 두 개를 내려놓고 O2 가스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니움, 그러니까 프로톤이죠, 프로톤. 수용의 상태에서 녹아있는 H 플러스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 반응이 이래서 일어나게 돼요. 전자를 두 개 내려놓고. 오케이? 이게 여러분 뭔지 알죠? H 플러스가 프로톤이 이제 물에 이렇게 배위가 되어 있는 그런 솔베이트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쪽에서는 일어나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이제 두 개의 이제 프로톤이 와가지고 표면에서 전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H2 가스가 되는 이런 반응. 이게. 자, 그러려고 이런 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당겨지겠죠. 그죠? 이쪽으로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다음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가겠지만은 이게 지금 전자 입장에서 마이너스 음전하니까 이게
플러스로 와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전자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가.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전압을 걸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넌 미케니컬한 일렉트리컬한 워크를 해서 요 과정을 내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얼마만큼 전압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라는 거를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넌 미케니컬한 워크이라고 하는 거 내가 1몰에 자, 1몰의 H2O를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프로톤 하나당 수소 하나당 전자가 하나씩 나왔으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전자니까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1몰이니까 이제 아보가드로 수 정도로 곱한 거. 이 정도의 전하가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다가 이 전압을 곱하면 V로 곱하면 그게 이 배터리가 한 일이 돼요. 배터리가 한 일은 Q 곱하기 V. 그죠? 그 배터리를 통과한 전하가 Q면은 Q 곱하기 V가 배터리 한 일이 돼요. 그죠? 얼마가 통과했냐? 이만큼 통과를 한 거죠. 그죠? 전자 두 개가 그래서 내가 이제 부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음의 값이죠, 이게. 음의 값이니까 이를 바깥에서 받는 거죠, 지금 시스템이.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전자의 전하량의 절대값을 씌운 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거를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파라데이 컨스탄트 F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뒤쪽에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막 많이 나오겠지만은 F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요. 26, 이 96485 쿨롱 퍼 몰, 뭐 어마어마한 전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이거가 델타 지점 최소한 요 정도 일은 이제 이렇게 일을 이만큼 하게 되는 거고 그거가 이제 마이너스 델타 G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걸 하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W가 지금 여기 W가 지금 델타 G 요걸 갖다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델타 G가 델타 G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볼테이지가 여기서 필요한 최소의 볼테이지 이게 지금 이게 동일한 거가 이게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정기적 일이니까 전기 일이 전하는 일정한데 내가 전기를 갖다가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가장 미니멈 볼테이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통과하는 전하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전기 에너지는 내가 얼마만큼 전압을 가해서 얘를 이동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미니멈 볼테이지는 그 이제 미니멈 볼테이지가 되는 거고 델타 G를 이제 EF로 나눈 거가 됩니다. 그걸 해보면은 1.23 볼트가 나와요. 1, 2, 3. 가장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전압입니다. 1.23 볼트. 이게 물분해를 위한 최소한의 전압 1.23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해 줘야지 이 정도로 가하게 되면은 리버서블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무진장 느려요. 평형 상태에서 내가 지난번 내가 뭐 압력을 갖다가 막 이렇게 평형 상태 유지하면서 압력을 갖다가 볼륨 익스펜션 한다. 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은 1.23을 가하게 되면은요. 이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몰라, 여러분들 한참을 기다리면 조금 하나 뽀글뽀글 나올까? 그런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내가 미니멈만 가해서는 안 되고 좀 빠르게 한다는 얘기, 빠르게 해야 되고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더 이리버서블한 걸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전압을 더 높여야 돼요. 1.23은 최소한인 거고 이거보다 내가 더 높은 전압을 가해야지 스피드업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엑스트라 오버 포텐셜 얘기를 해요. 과전압을 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뭔가 의미 있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거가 이제 결국은 돈이죠, 돈. 전압을 많이 간다는 얘기는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고 그만큼 수소의 그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오버 포텐셜을 낮추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촉매를 쓰는 거예요. 촉매를 쓰게 되면은 여기서 오버 포텐셜이 낮아도 내가 이제 그 뭐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쭉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얘기는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A하고 G, 특히 G에 대한 여러분 그런 컨셉, 이제 깁스 플레이는 이제 무조건 미니멈이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게 가장 내가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수학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뭐랄까, 그,
되게 시스테매틱해서, 여러분 복잡하긴 하지만 시스테매틱해서 여러분들 크게 뭐 이해하는 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연력학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이게 만들어진 시기는 굉장히 옛날에 계산 나왔었고요. 그 당시에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에너지들을 갖다가 실험으로만 측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런 측정을 해가지고 저런 값을 얻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고민했었고요. 그런 와중에서 각 그 에너지, 프리 에너지들의 어떤 그런 관계식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는 네 가지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죠. U, 인터널 에너지, 엔탈피, U 플러스 PV, 그 다음에 이제 A는 이제 헬름스 프리 에너지, U-TS, G는 U-TS 플러스 PV는 H-TS. 그죠? 요 네 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UHAG를 갖다가 우리가 터모다이내믹 포텐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텐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가 뭐 역학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는 어떤 그런 거가 하나의 시스템을 드라이빙하는 포스가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으로 가는 거가 어떤 그런 우리가 드라이빙 포스를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서브나이 포텐셜.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디퍼런셜 폼을 갖다가 보면은 DU는 TDS-PDV.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제 1법칙과 2법칙을 결합을 한 거. 그죠? 거기에서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DH는? 자, DH는 DU 플러스 DPV가 되는데 이게 DPV는 내가 PDV 플러스 VDP가 되겠죠. 그죠? 그 두 개를 요거 합쳐보면은 TDS 플러스 VDP.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뭐 그거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잘 기억하고. 다음번에 그럼 DA는 DU 마이너스 TDS, DTS. 해보면은 DU 마이너스 TDS 마이너스 SDT니까 마이너스 SDT 플러스 마이너스 PDV. 되고, 델타 DG는 이렇게 돼요. 이게. 그냥 풀면 나오겠죠. 그죠? 너무 이렇게 막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네 개의 관계식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그죠? 자, 요런 이용 하나씩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UHAG를 선의 포텐셜을 얘기했었고요. 다음번에 V 볼륨, 템퍼러처, 엔트로피 압력을 우리가 이제 터모다이내믹 스테이트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마치 그 어떤 상태를 갖다 결정하는 외부 조건 같은 그런 느낌? 이제 그런 걸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변수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P하고 V, P하고 V는 항상 이렇게 같이 페어돼서 나와요. PDV거나 VDP거나. 그죠? PDV거나 VDP거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하고 엔트로피가 마찬가지로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지금 이제 포뮬레이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컨주게이트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짝을 이뤄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우리가 요 방정식이 실은 이제 뭐냐면은 서머나 포텐셜의 소위 말하는 내추럴 베리어블, 자연 변수, 뭐 자연스러운 변수 뭐 이런 걸로 갖다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G가 지금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DT하고 DP에 있는 T하고 P가 G의 내추럴 베리어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그 이게 근데 그거는 내가 G를 다시면 G를 갖다가 T하고 P로 표현을 하는 게 뭐 가장 자연스럽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건 많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G가 SV 뭐 TVV 뭐로든 다 표현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내추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선 요 관계식 때문에 굉장히 그 편미분을 우리가 취하기가 좋은 그런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평형 상태를 보면은 이 서머다미 포텐셜이 이제 미니마이즈 되는 조건은 보통 이제 그 내추럴 베리어블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T하고 P, 컨스탄트 T하고 P에서는 이 G가 미니멈이 되고, 그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추럴이라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아까 봤던 뭐 T하고 V가 일정한 데서 DA가 뭐 최소가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A가 최소가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런 연결이 되니까 이제 내추럴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리어스한 의미를 여러분 두지 마시고 그냥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겠고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네 개의 관계식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편미분 공식을 끌어내는데, 그건 앞에서 우리가 일부 했었죠. 자, DU를 갖다가 U를 내가 이제 내추럴 베리어블인
S하고 V로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du가, 어,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제 U가 이제 뭐 S하고 내가 V로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DS 이런 식으로 표현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가능해지겠죠? 그럼 요 식하고 여기 있는 이, 이제 미분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아하, USV가 미분한 게 T가 되는 거고요. 요거가 T가 되는 거고, 요거가 P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P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미분 관계식.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비슷한 관계식을 HAG에 대해서도 다 내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T 같으면은 내가 H를 S하고 P로, 이렇게 H를 S하고 P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P 고정하고 S 편입을 하면 그게 T.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식이 이제 다 해가지고 8개가 나오게 되겠죠. 총, 그죠? 그 나와요. 외우실래요, 여러분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스웰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맨 앞에서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은 이걸 다 외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유도 과정은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시험은 낼 거예요. 시험은 내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외워서 하기보다는 하나씩 여러분, H는 U 플러스 뭐 PV니까 계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요 정의죠. 여러분들이 요 정의를 잘 머리에 놓고 이거를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마저 그걸 조금 더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